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준입니다. 이번 주도 잘 보내셨죠? 저도 잘 보냈습니다. 이제 조금씩 날이 풀리는 느낌이에요. 조금씩 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진짜 빨리 봄이 와서 벚꽃놀이도 가고 개나리도 보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요, 제가 한번 2년 전쯤에 잠자리 동화로 읽어드린 적이 있는 책인데요, 바로 베아트릭스 포터의 동화 피터 레빗 시리즈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어렸을 때 피터 레빗 디자인의 공책을 굉장히 많이 샀었는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요즘도 파나요? 아무튼 그때는 그랬습니다. 문방구에 가면 그렇게 많았는데 라떼는인가? 이 책은요, 전집이라 책이 좀 두꺼워요. 한 412페이지 정도 되는데 글밥이 많지 않고 그림도 많아서 금방금방 읽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편씩 읽으면 27일이면 다 읽겠네요. 총 27편의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이 책은요, 1902년에 초판이 출간됐대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 1억 5천만 부 이상의 책이 팔린 동화책이라고 합니다. 이 책을 제 기준대로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우화라는 형식을 빌려서 여러 인간 군상의 모습을 좀 재미있고 유쾌하게 그려내고 있는 책이다, 동화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가 생각할 때 뭐 재미도 있고 은은한 교훈도 있고 그래요. 이 책에 수록된 27편의 동화 중에서 그때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야기죠. 피터 레빗 이야기, 벤저민 버니 이야기, 그리고 못된 생쥐 2마리 이야기까지 이어서 소개해드릴게요.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고 꿀잠 주무시길 바랄게요. 잘 자요. 옛날에 아기 토끼 4마리가 살았어. 이름이 플롭시, 몹시, 코튼테일, 그리고 피터라는 토끼였어. 그 토끼들은 엄마와 함께 아주 커다란 전나무 밑에서 그 밑에 있는 모래 언덕에서 살았지. 어느 날 아침에 엄마 토끼가 불렀어. 얘들아, 들판이나 오솔길에서 놀아도 되지만 절대로 맥그레거 아저씨는 가서는 안 된다. 아빠가 거기 갔다가 사고를 당했거든. 자, 어서 가서 놀아. 심한 장난은 하면 안 되고. 알겠지? 엄마는 간다. 그리고 나서 엄마 토끼는 바구니와 우산을 들고 숲을 지나 빵집으로 갔어. 엄마 토끼는 갈색 빵 한 덩어리와 둥글 납작한 건포도 5개를 샀어. 플롭시와 몹시, 그리고 코튼테일은 말을 아주 잘 듣는 아가였어. 오솔길을 내려가 블랙베리를 따먹었지. 하지만 피터는 정말이지 말을 안 듣는 토끼였어. 쏜살같이 맥그레거 아저씨네 정원으로 달려갔지. 그리고 대문 아래 틈새로 몸을 비집고 들어간 거야. 먼저 피터는 상추를 따먹고 그리고 강낭콩을 먹은 다음에 불을 와상와상 먹었어. 그러다가 속이 메스꺼워져서 파슬리를 찾아 나섰지. 그런데 오이밭을 막 지났을 때 맥그레거 아저씨하고 마주치고 말았어. 쭈그리고 앉아
양배추 묘목을 심던 맥그레거 아저씨는 벌떡 일어나서 피터를 쫓아왔지. 갈 길을 마구 내저으며 소리 지르는 거야. 피터는 정말 기절할 듯 겁이 났지. 그래서 정신없이 온 정원을 뛰어다녔어. 대문 쪽으로 가는 길을 잃어버렸거든. 신발 한 짝은 양배추 밭에 잃어버리고 다른 한 짝은 감자밭에서 잃어버렸어. 맨발의 피터는 그렇게 전속력으로 점점 더 빨리 달아났어. 아마 그렇게 계속 달렸다면 그곳에서 쉽게 빠져나왔을 거야. 그런데 불행하게도 구즈베리 나무에 쳐놓은 그물에 부딪히는 바람에 재킷에 달린 커다란 단추가 그물에 걸리고 만 거야. 그 단추는 노란 황동 단추가 달린 푸른색 재킷이었지. 그 옷은 아주 새 옷이었어. 피터는 이제 죽었구나 하고 포기하고 펑펑 울었어. 그때 우연히 그 울음소리를 들은 다정한 참새들이 부산하게 날아와 힘을 내라고 응원해줬지. 이번에는 맥그레거 아저씨가 채를 가지고 나타나 피터를 위에서 내리치려고 했어. 피터는 몸부림을 쳐서 재킷을 버려둔 채 가까스로 빠져나와서 불이 나게 창고로 달려갔지. 그리고 물뿌리개 속으로 뛰어든 거야. 정말 그것은 물이 가득 차 있지만 않았더라면 아주 숨기 딱 좋은 곳이었을 거야. 맥그리거 아저씨는 피터가 분명 창고 어딘가에 숨었을 거라고 생각했어. 화분 밑에 숨었을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생각했지. 아저씨는 조심스럽게 화분을 하나하나 뒤집으며 그 밑을 살폈어. 그 순간 피터가 재채기를 하고 만 거야. 맥그레거 아저씨는 며칠새라 그 소리가 난 곳으로 피터를 쫓아왔지. 그리고선 피터를 발로 밟으려 했어. 피터는 화분 3개를 넘어뜨리며 창밖으로 뛰어내렸지. 창문은 맥그레거 아저씨가 빠져나오기엔 너무 작았어. 아저씨는 그렇게 지쳐서 피터를 쫓아다니는 걸 그만두고 일터로 돌아갔지. 피터는 그렇게 도망쳐서 한숨을 돌리려고 앉았어. 숨이 차고 두려운 마음에 온몸이 바들바들 떨렸지.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었어. 게다가 물뿌리개 속에 숨어있느라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지. 잠시 후 피터는 깡총깡총 뛰어서 여기저기를 살피기 시작했어. 너무 빠르지 않게 주변을 살피면서. 그러다 담에 나 있는 문을 발견한 거야. 하지만 그 문은 꼼짝도 하지 않았어. 문 밑으로도 통통한 아기 토끼가 비집고 들어갈 만한 그런 공간은 없었지. 늙은 생쥐 한 마리가 문간 돌계단을 부지런히 들락거리며 숲속에 있는 가족에게 완두콩과 잡두콩을 가져다 나르고 있었어. 피터가 되문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었지만 생쥐는 커다란 완두콩을 입에 물고 있어서 대답은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저어 보였지. 피터는 와락 울음을 터뜨렸어. 그러다가 정원을 똑바로 가로질러 가는 길을 찾으려 해봤는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욱더 혼란스럽기만 했어. 이윽고 피터는 연못에 다다랐지.
그곳은 맥그레거 아저씨가 물을 깃는 곳이었어. 그곳에선 흰 고양이 한 마리가 금붕어를 많이 내려다보고 있었지. 고양이는 돌조각처럼 꼼짝 않고 앉아 있었어. 하지만 그 꼬리의 끝은 살아있는 듯 가끔 실룩거렸지. 피터는 고양이에게 말을 걸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편이 좋다고 생각했어. 사촌인 벤저민 버니한테 고양이들에 관해 들은 적이 있었거든. 그렇게 피터는 다시 창고 쪽으로 걸음을 옮겼어. 그런데 갑자기 아주 가까이에서 굉이질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거야. 그르륵거리면서. 피터는 황급히 덤불 속에 숨었어. 하지만 곧 아무 일도 없는 걸 알고 밖으로 나와 손수레로 올라가서 주위를 살피기 시작했어. 맨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양파를 캐고 있는 맥그레거 아저씨였어. 아저씨는 피터 쪽으로 등을 돌리고 앉아 있었는데 아저씨 너머에 바로 그 대문이 있지 뭐야? 피터는 들키지 않도록 조용히 손수레에서 내려와 온 힘을 다해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했어. 블랙베리 나무들 뒤쪽으로 곧장 뻗은 길을 따라서 모퉁이를 돌 때 그때 맥그레거 아저씨가 피터를 발견했어. 그리고 쫓아왔지만 피터는 전혀 개의치 않았어. 피터는 대문 아래 틈새로 빠져나와 드디어 정원 밖에 있는 암전한 숲속에 도착한 거야. 맥그레거 아저씨는 피터의 작은 재킷과 신발을 호수아비에게 걸쳐놓고 새들을 쫓는 데 사용했지. 피터는 커다란 전나무 밑에 있는 집에 다다를 때까지 절대로 멈추지도 그리고 뒤돌아보지도 않겠다고 생각하며 내리 달렸어. 피터는 너무 지쳐서 토끼굴 바닥에 있는 포근하고 부드러운 그 모래 위에 벌러덩 쓰러져 눈을 감았지. 엄마 토끼는 요리를 하느라 아주 분주했어. 엄마 토끼는 피터가 재킷을 어쩌다가 잃어버렸는지 그게 너무 궁금했어. 2주 만에 벌써 두 번째였으니까. 피터가 재킷과 신발을 잃어버린 게 말이야. 안 됐지만 피터는 저녁 내내 몸이 안 좋았어. 엄마 토끼가 그를 침대에 눕히고 캐모마일 차를 끓였지. 그리고 피터에게는 한 모금밖에 주지 않았어. 잠자리에 들 땐 한 숟가락만 먹어야 한다고 말이야. 하지만 플롭시와 몹시 그리고 코튼테일은 저녁으로 빵과 우유 그리고 블랙베리를 맛있게 먹었다고 해. 벤저민 버니 이야기. 어느 날 아침 한 작은 토끼가 강가에 앉아 있었어. 토끼는 귀를 쫑긋 세우고 조랑말이 따가닥 하고 다가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지. 이른 마차가 길을 따라오고 있었어. 맥그레거 아저씨가 모는 마차였지. 아저씨 옆에는 맥그레거 아줌마가 자신의 모자 중에 제일 좋은 본인 모자를 쓰고 앉아 있었지. 마차가 지나가자마자 아가토끼 벤저민 버니는 길을 따라 쪼르르 내려와 깡총깡총 발작발작 덜락덜락 뛰어서 맥그레거 아저씨네 정원 뒤편 숲속에 사는 친척을 찾아갔어. 숲속 여기저기에는 토끼굴들이 아주 많았지.
그 중에서 가장 깔끔하고 모래가 가득한 굴 속에 벤저민의 고모와 그 사촌들이 살고 있었어. 그들은 플롭시, 몹시, 코튼테일, 그리고 피터라는 사촌이었지. 나이든 레빗 고모는 고모부가 돌아가신 후에 혼자 살았어. 고모는 토끼털로 벙어리 장갑과 토시를 짜서 생계를 꾸려 나갔지. 고모는 허브와 로즈마리 차와 토끼용 담배도 팔았어. 아기 토끼 벤저민은 고모를 만나는 것이 별로 달갑지가 않았어. 그가 전나무 뒤로 살짝 돌아가자 거기에는 사촌 피터의 쫑긋한 귀끝이 살짝 보였어. 피터는 혼자서 앉아 있었는데 몸이 좋아 보이지 않았어. 면으로 된 빨간 손수건을 입고 있었지. 피터, 아기 토끼 벤저민이 속삭였어. 네 옷은 누가 가져간 거야? 맥기리가 아저씨네 정원에 있는 허수아비가. 하고 피터가 대답했어.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 정원을 쫓겨다녔는지, 그리고 신발과 재킷을 왜 잃어버렸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벤저민은 피터 옆에 앉아서 맥그레거 아저씨가 아줌마와 같이 이륜 마차를 타고 외출했다고 그 말을 해준 거야. 그리고 아줌마가 제일 좋은 본인 모자를 쓰고 외출한 것, 그것으로 보아 하루 종일 집을 비울 게 틀림없다고 말해줬지. 피터는 비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어. 이때 토끼굴에서 레빗 고모가 외쳐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 얘야, 코튼테일아, 캐모마일을 좀 가져오렴. 피터는 산보를 하면 기분이 좀 좋아질 것 같다고 이야기했지. 그렇게 피터와 벤저민은 손을 잡고 사라졌어. 그들은 숲속 기슭에 있는 평평한 담꼭대기에 올라서 맥그레거 아저씨는 있는 정원을 내려다보았지. 허수아비에 걸려있는 피터의 재킷과 신발이 아주 환하게 보인 거야. 허수아비의 머리엔 맥그레거 아저씨의 오래된 빵모자가 쓰여져 있었지. 아기 토끼 벤저민이 말했어. 대문 밑 틈새로 비집고 들어가면 옷이 더러워져. 좋은 방법은 배나무를 타고 내려가는 거야. 피터는 거꾸로 떨어졌어. 근데 다친 데는 없었지. 밭은 새로 갈기질을 해서 아주 부드러웠거든. 그곳에는 상추가 심어져 있었어. 그 둘은 반 여기저기에 자신들의 발자국을 남겼지. 특히 아기 토끼 벤저민은 나막신을 신고 있어서 발자국이 참으로 기묘했지. 아기 토끼 벤저민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피터의 옷을 찾아오는 것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야 피터가 두르고 있는 손수건을 사용할 수 있을 테니까. 두 토끼는 허수아비에 걸린 재킷을 벗겨냈어. 밤새 비가 내렸던지라 신발은 물에 흥건했고 재킷은 약간 줄어들어 있었지. 벤저민은 빵모자를 써봤어. 근데 너무 커서 맞지가 않았지. 이번에는 벤저민이 손수건에 양파를 싸서 고모에게 조그마한 선물로 가져가자고 제안을 한 거야. 피터는 그다지 즐거운 표정이 아니었어. 계속해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그 걱정에 사로잡혀 있었거든. 그렇지만 벤저민은 마치 자기 집인 양 느긋하게 상추잎을 뜯어먹고 있었어. 그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어. 항상 매주 일요일에 맛있는 저녁 식사로 먹으려고
아빠와 함께 정원에 와서 상추를 뜯어간다고 말이야. 그곳에 있는 상추는 말이야,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싱싱하고 맛있었어. 하지만 피터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 집에 가고만 싶다고 했지. 그러더니 양파 절반을 떨어뜨린 거야. 아기 토끼 벤저민은 야채를 하나로 안고 배나무로 올라간다는 건 정말 불가능하다고 말했어. 그러더니 대담하게도 정원 뒤쪽에 있는 문으로 앞장서서 가고 있지 뭐야. 그렇게 두 토끼는 햇살이 비치는 빨간 벽돌담 아래에 있는 그 널빤지 위를 조심스레 지나갔어. 생쥐들이 자기 집 문간에 앉아 체리씨를 깨고 있었지. 피터 레빗과 아기 토끼 벤자민 버니가 지나가자 윙크를 했지. 또 피터는 손수건을 놓쳐버린 거야. 양파를 또 떨어뜨리고 만 거지. 그들이 화분과 농기구들과 커다란 통들 사이를 지나가고 있을 때였어. 피터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끔찍한 소리를 들은 거야. 그의 눈이 마치 눈깔 사탕처럼 휘둥그레졌지. 벤저민보다 한두 발자국 앞서가던 피터는 그렇게 갑자기 걸음을 멈췄어. 이 아가 토끼들이 모퉁이 근처에서 본 건 무엇이었을까? 아가 토끼 벤저민은 한번 훌쩍 보더니 순식간에 피터를 끌어당기며 커다란 바구니 밑으로 몸을 숨겼어. 떨어진 양파들도 숨겼지. 그렇게 고양이가 일어서더니 몸을 쭉 누리곤 다가와서 바구니에 코를 대고 끙끙거렸어. 양파 냄새를 좋아하는 것일까? 아무튼 고양이는 바구니 위에 주저앉았지. 그리곤 거기서 5시간이나 있었어. 바구니 밑에 숨어있는 피터와 벤저민은 편하게 있을 수 없었지. 그 안은 너무나 어두웠어. 그리고 양파 냄새가 너무 지독하게 끔찍해서 말이야. 양파 냄새 때문에 피터와 벤저민은 정말 눈물까지 흘릴 정도였단 말이야. 그렇게 해가 숲 뒤로 몸을 감췄어. 아주 늦은 오후였어. 하지만 고양이는 여전히 바구니 위에서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았지. 마침내 후드득 후드득 소리가 나더니 담 위쪽에서 벽돌가루가 쏟아져 내린 거야. 위쪽을 올려다본 고양이는 벤저민 버니 아저씨가 위쪽 테라스의 담 위를 공중공중 걷고 있는 그걸 본 거지. 그는 담배 파이프를 피우며 손에는 작은 회초리를 들고 있었지. 아마 아들을 찾고 있는 중이었을 거야. 버니 아저씨는 고양이들이라면 아주 탐탁지 않게 여겼지. 아저씨는 담 위에서 고양이 위로 그렇게 훌쩍 뛰어내린 거야. 바구니에서 고양이를 밀쳐낸 다음 한 움큼 털을 핥히면서 온실 속으로 뻥 하고 차버렸어. 고양이는 너무도 갑작스러운 그 공격에 손쓸 겨를도 없었지. 고양이를 온실로 쫓아버린 버니 아저씨는 문을 잠가버렸어. 그리고는 바구니로 돌아와서 그의 아들인 아기 토끼 벤저민의 귀를 잡아 꺼냈지. 그리고 회초리로 때렸어. 그리고 조카인 피터도 함께 꺼내줬지. 그리고선 손수건에 싼 양파까지 꺼내 정원을 나섰다고 해. 그로부터 30분 후에 집으로 돌아온 맥그레거 아저씨는 몇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발견했어. 누군가가 남학신을 신고 정원 여기저기를 헤집고 다닌 거야.
그런 발자국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정말 웃긴 게 뭔 줄 알아? 그 발자국들이 정말 웃을 만큼 아주 작았다는 거야. 또 고양이가 어떻게 해서 온실 안에 갇히게 되었는지 그걸 이해할 수가 없었지. 문을 밖에서 잠근 채 말이야. 피터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는 그를 용서해 주었어. 신발과 재킷을 찾아온 게 너무나 기특해서 말이야. 코튼테일과 피터는 손수건을 반듯하게 잡았어. 엄마 토끼 레빗은 그렇게 양파를 줄로 엮어 허브, 토끼용 담배 따발과 함께 부엌 천장에 매달아 놓았다고 해. 못된 생쥐 두 마리 이야기. 옛날에 아주 아름다운 인형집 하나가 있었어. 빨간 벽돌에 하얀 창문이 달린 집이었지. 진짜 모슬린 커튼도 달려 있었지. 현관문도 있고 굴뚝도 있었어. 그 집은 루신다와 제인이라는 두 인형이 사는 집이었어. 적어도 루신다가 사는 집이었지. 하지만 루신다는 식사를 주문한 적이 없었어. 제인은 요리사였는데 요리는 한 번도 대접한 적이 없어. 식사는 대패밥이 가득 든 상자에 거기에 든 조리된 음식을 사서 먹었으니까. 상자 안에는 빨간 바닷가재 두 마리, 햄, 생선, 푸딩, 그리고 배와 오렌지가 들어있었어. 접시에 찰싹하고 붙어 있었지만 말할 수 없이 아름다웠지. 어느 날 아침 루신다와 제이는 인형 유모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러 나갔어. 놀이방에는 아무도 없었어. 아주 조용했지.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벽난로 근처에 벽 밑부분에 있는 구멍에 핥히고 긁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거야. 톰썸은 고개를 살짝 내밀었다가 다시 숨겼어. 톰썸은 생쥐였어. 잠시 후 톰썸의 아내인 헝카멍카도 고개를 내밀었어. 헝카멍카는 놀이방에 아무도 없는 걸 알게 되자 석탄통 밑에 있는 기름걸레 위로 쪼르르 달려나갔지. 인형집은 벽난로 맞은편에 있었어. 톰썸과 헝카멍카는 살금살금 난로 앞에 있는 그 양탄자를 가로질러 갔어. 그리고 인형집 현관문을 열었지. 현관문은 잠겨있지 않았어. 톰썸과 헝카멍카는 위층으로 올라가 식당을 들여다보았지. 그리고는 기뻐서 찍찍하고 탄성을 질렀어. 식탁에는 아주 먹음직스러운 근사한 식사가 준비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랬지. 칠로 된 숟가락, 납으로 된 나이프와 포크, 그리고 인형 의자 2개. 얼마나 근사하던지. 톰썸은 단숨에 달려들어서 햄을 자르기 시작했어. 붉은 줄무늬가 있는 노란 햄은 아주 아름답게 빛이 났지. 나이프가 굽어지면서 톰썸이 다쳤어. 톰썸은 다친 손가락을 입에 집어넣었지. 아이고, 덜 익어서 딱딱하군. 당신이 한번 잘라봐요. 헝카멍카. 헝카멍카는 의자에서 일어나서 납으로 된 다른 나이프로 햄을 잘랐어. 이건 정말 치즈 장수가 파는 햄처럼 딱딱하네요. 하고 헝카멍카가 말했어. 햄이 갑자기 접시에서 획 하고 떨어져 나가며 식탁 아래로 굴러 떨어져 버렸지 뭐야.
내버려둬요. 하고 톰썸이 말했어. 내버려두고 생선이나 줘요, 헝카멍카. 헝카멍카는 철로 된 숟가락을 이것저것 사용해서 생선을 떼어내려 했지만 생선은 접시에 붙어서 꼼짝달싹을 안 했어. 그러자 톰썸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지. 그래서 햄을 바닥에 한가운데로 놓고 집게 그리고 막 삽으로 팡팡팡 탕탕탕 하고 내려쳤어. 그러자 햄이 산산조각이 나서 사방으로 튀어나갔지. 번쩍번쩍한 노란색 물감으로 칠해진 그 안쪽엔 석고가 들어있었거든. 톰썸과 톰썸과 헝카멍카는 아주 화가 나고 실망스러워서 어쩔 줄을 몰랐어. 그들은 그렇게 화가 나서 푸딩도 부셔버리고 바닷가재, 배, 그리고 오렌지들을 모두 부셔버렸어. 그리고 생선이 접시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자 부엌으로 가져가서 쪼글쪼글한 종이에 시뻘건 불을 붙여서 불 속으로 막 집어넣어 보기도 했어. 하지만 그것은 불에 타지도 않았지. 톰썸은 부엌 굴뚝을 타고 올라가 꼭대기를 살폈어. 하지만 굴뚝이 검댕이로 막혀 있는 것도 아니었어. 하지만 굴뚝이 검댕이로 막혀 있는 것도 아니었어. 톰썸이 굴뚝에 올라가 있는 동안 헝카멍카는 또 한 번 실망스러운 일을 당했지. 찬장 위 조그마한 통들이 있었는데 통에는 쌀, 그리고 커피, 야자전분 등이란 라벨이 붙어 있었는데 통을 엎자 거기에는 빨간 구슬과 파란 구슬 외에는 먹을 것이 없었어. 그러자 생쥐 부부는 아주 약이 바짝 올라서 온갖 못된 짓을 하기로 작정을 한 거야. 톰썸은 침대에 있는 서랍장에서 제인의 옷을 꺼내 꼭대기층 창으로 던져버렸어. 하지만 헝카멍카는 알뜰한 주부였지. 루신다의 베개 받침에 솜을 반쯤 뽑아버렸을 때 자기에게 솜침대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떠올랐어. 헝카멍카는 톰썸의 도움을 받아 베개 받침을 아래층으로 내린 다음에 난로 앞에 깔린 양탄자를 지나 그렇게 끌고 갔지. 쥐구멍 속으로 그것을 밀어넣기가 힘들었지만 가까스로 해낸 거야. 그런 다음 헝카멍카는 다시 인형집으로 돌아갔지. 그리고는 책장, 그리고 세장이며 몇 가지 자질구레한 살림살이들을 가져왔어. 책장과 세장은 쥐구멍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어. 그래서 헝카멍카는 그것들을 석탄 뒤에 팽개쳐 놓고 요람을 가지러 갔지. 헝카멍카가 의자를 하나 더 가지고 돌아오고 있을 때 갑자기 바깥에서 도란도란 말소리가 들려오는 거 아니겠어? 생쥐들이 급히 쥐구멍으로 몸을 숨기자마자 인형들이 놀이방 안으로 들어선 거야. 정말 제인과 루신다의 눈앞에 펼쳐진 그 광경은 어땠을까? 루신다는 엎어진 취사용 스토브 위에 앉아 물끄러미 그 풍경들을 바라보았어. 그리고 제인은 찬장에 기대어 미소를 지었지. 둘 다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어. 책장과 세장은 석탄통 밑에서 구출해냈지. 하지만 요람과 루신다의 옷 몇 벌은 헝카멍카가 훔쳐가 버렸어. 또 냄비와 펜, 몇 가지 다른 물건들도 같이 훔쳐간 거였어. 인형집 주인인 소녀가 말했지. 안 되겠어. 경찰 옷을 입은 인형을 구해야겠어. 하지만 유모는 이렇게 말했지. 쥐덫을 놓아야겠군. 여기까지가
아주 못된 생쥐 두 마리의 이야기야. 하지만 그 생쥐 두 마리는 결국 이처럼 아주 못된 생쥐는 아니었어. 톰솜은 자신이 깬 물건들에 대해 보상을 했으니까. 톰솜은 말이야, 난로 앞에 깔린 양탄자 밑에서 6펜스짜리 찌그러진 은화를 하나 발견했는데, 크리스마스 이브에 헝카멍카와 함께 이영집으로 다시 가가지고 루신다와 제인의 양말 한 짝에 그날을 넣어주었어.